저는 있다고 봐요. 암에 걸리는 성격은. 보통 우리가 암에서 성격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저는 있다고 봐요. 암에 걸리는 성격은. 보통 우리가 암에서 성격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항상 이런 말이에요. 암 진단을 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을 좀 많이 했다. 그런데 왜 내가 암에 걸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암이라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은 죄의식을 갖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환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암 환자는 죄를 지은 게 없다. 왜냐? 이타주의, 오히려 남들을 위해서 하다가 암에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 성직자분들도 보시면은, 사실 이제 뭐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들이 되게 이제 암에 걸리면 좀 감추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요. 이거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암에 걸린 것은 진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야 돼요. 근데 그 희생했다는 것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을 함으로써 자기의 욕구를 억제한다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남들한테 뭐 좋은 일을 했어요. 선물을 했어요. 그럼 그 선물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썼다면 나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한테 했다는 거죠. 남한테 할 때는 이게 거기에서 얻는 기쁨도 있겠지만 내 자신한테는 스트레스라고. 내 것은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타주의가 가장 우리 암 환자분들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됩니다. 이타주의는 약간의 이기주의로.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제부터 너 자신을 위해라. 그리고 암을 이기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환자들이 정말 자신을 이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타주의보다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위해줄 줄 아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우리 환자분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자한테 저는 가끔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명품을 사든지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명품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명품 얼마든지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명품이라는 표현이 그냥 뭐 비싼 이런 제품을 사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거 나를 위해서 치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다. 그리고 이제 또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남들보다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뒤에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긴장이 있어요. 어디 가서도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누가 나를 쳐다볼까 두렵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되게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소심함이 면역을 떨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암에 잘 걸리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성격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가 너무 어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강박감이 있어요. 노이로제 비슷한 있어요. 책상에 앉았어도 각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집 안에 들어가면 조금만 흐트러져 있어도 못 보는 사람들. 그리고 먼지가 하나 있어도 그걸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둥글둥글 해주라는 이야기를 해요. 둥글둥글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금방 안 된다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어떤 노율의 강박관념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갖지 말라 하는데 사실 우리 암 환자분들은요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게 이거 하나 안 한다 해서 큰 일 나고 이런 거 없다는 거 그리고 의지를 기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성격인 분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되게 이제 암 환자분들이 딱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암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암을 진단받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암을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되게 암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암은 나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번 알아볼 만하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세상밖에 못 산다. 그런데 두 세상을 살 수가 있다. 진짜 우리 암 환자들이 개념이 달라져요. 암을 걸리기 전하고 암을 걸리고 나서 왜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암을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명예, 돈, 어떤 성취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구를 해요. 이걸 추구하는 데서는 내 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을 혹사시켜 가면서 이걸 만들어요. 이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을 딱 겪고 난 사람들은 이게 너무 더덥다 이제는. 이게 아무리 있어야 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삶에 대해서는 완전 바꾸는 삶을 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진단받은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또 이 암을 앓고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삶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내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암의 상담을 하는 이런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 터득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어때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암이라는 병 하나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병에는 어떤 만성 질환들도 많거든요.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어떤 심장병. 요즘에는 수명이 길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병들이 대부분 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 몸을 혹사를 시켜서 만들어낸 병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삶의 중간에 암이라는 병을 딱 한번 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때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예방하는 방법들을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암을 극복하고 나면은 내가 만약에 암이 없었으면 살았을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오히려 나를 더 오래 살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나한테 왜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어? 내가 참 누구 원망스럽고 막 이런 개념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걸 잘 극복을 하면은 나한테 더 밝은 미래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직업으로서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 잘 산다는 것은 돈과 명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건강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삶의 질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때는 극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